옛날 옛적 인도 대륙 어딘가에 작고 한적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초록빛 들판은 사계절 내내 푸르고 사람들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을 지키며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언뜻 보면 모두가 화목해 보였지만 이 마을에 사는 청년 아누라하다는 뭔가 특별한 분위기를 풍기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사교적이고 똑똑하다는 평을 듣곤 했으나 정작 대화를 나눠본 사람들은 그의 말 속 어딘가에 알 수 없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누라하다가 그저 건네는 평범한 말 한마디가 듣는 이 가슴에 가시처럼 박힐 때가 많았습니다. 처음 겪는 사람은 그 이유를 분명히 짚어 말하기 어려웠지만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와 거리를 두려워하거나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경계하는 이유를 아누라하다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내가 이렇게 솔직히 말해주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해 주는데 왜들 불편해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답답해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아자이라 불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긴 세월을 온몸으로 살아내어 누구보다 깊은 지혜를 얻은 듯 보였고 젊은 시절부터 붓다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해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복잡하거나 갈등이 생기면 자연스레 아자이를 찾았는데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마을 일을 결정할 때 서로의 감정을 헤아려주고 아무리 사소한 고민이라도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언제나 스스로를 옳다고 믿었던 아누라하다는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존심 탓에 쉽게 아자이를 찾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굳이 찾아가서 충고를 들어야 하지? 하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여러 사람들과 잇따라 충돌을 겪고 나서야 더는 참기 어려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대놓고 기피하고 정작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를 찾지 않는 모습에 화가 치밀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누라하다는 이대로는 도저히 답이 없다고 느꼈고 할 수 없이 아자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아자이는 마당에서 햇빛을 쬐며 나무 그릇을 깎고 있었습니다. 아누라하다는 대뜸 불만부터 토로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제 생각을 숨김없이 말하는 것뿐인데 왜 사람들은 저를 싫어하는 겁니까? 제가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 논리가 틀린 것 같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아자이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그릇에서 손을 떼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그저 솔직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붓다는 말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말도 듣는 이를 편안하게 만들고 마음이 흐려지면 말에도 가시가 돋아 다른 사람의 가슴을 찌르지요. 아누라하다는 기분이 언짢아졌습니다. 어르신, 제가 무슨 나쁜 마음이라도 품고 있다거나 일부러 사람들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하고 버럭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아자이는 부드럽게 손살에 치며 말했습니다. 꼭 큰 악의를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하는 작은 불만, 욕심,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마음들이 모여 말을 날카롭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답니다. 그러면서 아자이는 7가지 말을 예로 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흐려진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 그 말들은 듣는 사람만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 자신도 결국 더 괴롭게 만듭니다. 아누라하다, 이 말을 들으면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하고 깨달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제야 아누라하다는 호기심 반, 반발심 반으로 알겠습니다. 일단 드러나 보지요. 라고 응했습니다. 그리고 아자이가 제일 먼저 꺼낸 말은 어차피 무리야 였습니다. 이 말은 애초에 희망 자체를 부정하며 사람에게서 도전할 기회조차 빼앗아간다고 아자이는 설명했습니다. 아누라하다는 그 말을 듣자 문득 얼마 전 한 젊은이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큰 꿈을 말했을 때 어차피 힘들 거야. 괜한 시간 낭비 말고 다른 데 에너지 쓰는 게 낫지 않아? 라고 말해버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솔직한 현실론이라고 믿었지만 뒤늦게 생각하니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저 사람 탓이야 라는 말은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함으로써 스스로 배울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순간 아누라하다는 최근에 마을회의에서 리더를 탓하며 당신 때문에 일이 이렇게 꼬인 거지 않느냐 라고 했던 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시 리더가 참담한 표정으로 한동안 마을 일에 손을 놓았던 장면이 떠올라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아자이는 이어서 쟤는 쓸모가 없어 라는 말로 사람의 가능성을 잘라내버리는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어떤 이는 처음에는 서툴러 보이지만 누구나 잠재력과 배움을 통해 성장할 기회를 갖고 있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아누라하다는 과거에 어린 소년이 일손을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느냐, 괜히 바쁘기만 하다 라며 내쫓듯 했던 기억이 떠올라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그 소년이 상처받고 더욱 움츠러들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제야 왜 그랬는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한편 나랑은 상관없어 라는 말은 곁에 있는 타인의 도움 요청이나 고통을 외면하게 만드는데 이것은 결국 자신을 점점 고립시킨다고 했습니다. 아누라하다는 며칠 전 우물가에서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는 할머니를 외면했던 일이 다시금 떠올라 씁쓸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끝내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야만 했고 이후로는 아누라하다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는 내 일이 아니니까 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지금 생각하니 섭섭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야기가 거듭될수록 아누라하다는 어딘가 찔리고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난 나름대로 맞는 말을 해왔다고 생각하는 걸 하고 버티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자이는 흔들리지 않고 그에게 차분히 나머지 3가지 말을 전했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 라는 말은 정말로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기도 전에 단정 지어버려 스스로 발전의 기회를 잃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아누라하다는 예전에 친구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배우려 했을 때 그게 어디 쓸모가 있다고 그래? 라고 비웃듯 말했던 순간들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 말은 단지 농담처럼 내뱉었더라도 상대는 진지하게 그 꿈을 포기하고 싶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난 저 사람보다 나아 라는 말은 처음엔 자신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오만함을 키우는 위험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아누라하다는 가끔 아무리 그래도 난 저 사람들보다는 한 수 위지 라고 생각하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고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말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어도 자신의 태도에 배어 있었고 그렇기에 자연스레 상대방을 무시하는 기색을 풍겼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오라 라는 말은 결국 자기 정당성만 주장하며 상대방 의견을 배제하는 태도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아누라하다는 곰곰이 떠올려 보았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길 때 그는 다른 사람의 말을 거의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다고 확신하면 그 즉시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라며 언성을 높이거나 또는 비꼬는 투로 응수하기 일쑤였습니다. 그 태도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벽을 느끼게 했을지 그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자이는 말들을 모두 전한 뒤 잠시 입을 다문 채 아누라하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누라하다는 멍하니 바닥을 보는 듯했지만 그 눈은 여러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남을 상처 주는 말을 했을 줄 몰랐습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조언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니 정말 제 마음속에 불만과 거친 감정이 가득했나 보네요. 그러자 아자이는 기특하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번뇌나 자존심을 안고 삽니다.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지요. 다만 스스로 깨닫고 조금씩 마음을 맑히려 애쓰면 그만큼 말도 맑아지고 관계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날 아누라하다는 밤늦게까지 아자이와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과거를 하나씩 돌이켜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꼬고 무시하고 때로는 남 탓을 했는지 마음 깊숙한 곳에 불안과 두려움이 어디서 기원하는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자이는 언제나 그랬듯 조용히 듣다가 필요할 때만 붓다의 가르침을 인용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아누라하다는 조금씩 마을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어차피 안 돼 라고 먼저 잘라 말하기보다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하거나 그 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스스로 질문해보는 식으로 바꿔가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안에서 에이, 무리야 라는 말이 튀어나올 뻔하다가도 꼭 참고 다른 표현을 찾으려 했습니다. 특히 우물가에서 만난 할머니에게는 전에 못 도와드려서 죄송했습니다. 혹시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머뭇거리며 말을 건넸고 할머니는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은은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누라하다는 그 미소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이렇게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는 걸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하는 후회도 들었습니다. 그 후 그는 마을 리더를 찾아가서도 예전의 독설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사실 리더님이 잘못하신 것도 있지만 제가 너무 성급하게 탓했던 것 같아요. 같이 해결책을 찾기보다 비난부터 했으니 죄송합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 말하자
리더는 놀란 듯했지만 곧 부드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마을 일에 대한 협의를 함께하며 예전처럼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길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누라하다가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서 저렇게 달라진 거야? 라고 수군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변화가 진심이라는 것을 느꼈고 서로 다가와 말도 섰고 그동안 쌓였던 오해를 조금씩 풀어갔습니다. 한 소녀는 아누라하다가 과거에 자신을 내쫓듯 한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누라하다가 먼저 예전에 정말 미안했다. 너도 나름대로 무언가를 해내고 싶었을 텐데 내가 너무 몰아세웠다 라고 솔직히 털어놓자 마음의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렇게 서먹했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며칠, 몇 주가 지나자 아누라하다 스스로도 놀라울 만큼 삶이 달라졌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본 뒤 말과 태도를 바꾸자 마을 사람들도 그를 대하는 태도가 부드럽고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부탁을 하면 거절하기보다 괜찮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이 주는 조언도 이전보다 더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가 전처럼 불편하기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아자이가 아누라하다의 집 앞을 찾아왔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듣게 된 아누라하다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누라하다는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차를 내왔고 집 앞 작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한가롭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르신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을 조금만 다듬어도 이렇게 주변 공기가 달라지는군요. 물론 아직도 종종 저건 참 의미 없어 보이는데 라는 말이 목끝까지 차오르긴 하지만 예전처럼 무턱대고 내뱉지는 않게 됐습니다. 아자이는 그게 바로 마음 공부이지요. 완벽해지려는 게 아니라 부족함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고쳐나가는 것. 붓닦게서도 한순간의 깨달음이 곧바로 모든 번뇌를 없애는 게 아니다. 다만 스스로 돌아보는 과정을 거듭해 조금씩 맑은 마음에 다가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누라하다는 이날 대화를 통해 자신의 변화가 단순히 언행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마음가짐 그 자체가 조금씩 맑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남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할 때 느끼던 묘한 우월감이나 거친 충동이 서서히 누그러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 또 누군가를 돕는 일에서 오는 기쁨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밤이 깊어갈 무렵 아자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누라하다는 서둘러 그를 배웅하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진심으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솔직히 예전에는 내가 꼭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마음이 더러운 표현을 자주 쓰는 것도 큰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앞으로도 스스로 조심하고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말을 건네면서 살아가려 합니다. 아자이는 그 말에 흐뭇해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래요. 결국 말이란 게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마음이 더 맑아지면 자연스레 말도 투명하게 빛나게 될 겁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아누라하다의 달라진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와 얽히면 괜히 기분만 나빠질 것 같아 피하던 이들이 이제는 그에게 먼저 말을 걸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고민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마을의 어수선했던 분위기도 서서히 차분해졌고 아누라하다가 일으키는 불쾌한 소문이나 갈등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이 냉정하게 내뱉었던 말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사과하거나 혹은 더 나은 태도를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럽고 힘들었지만 서서히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에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아누라하다는 혼자 마을 뒷산 언덕에 올라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문득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이걸 깨달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과 좋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지 라는 다짐으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예전에 자신에게 작별을 고하고 새롭게 맑은 말과 행동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 반드시 내뱉고야 마는 7가지 말은 언뜻 보면 그냥 흔한 불평이나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책임을 외면하거나 다른 이들의 가능성을 부정하거나 나만 옳다고 믿는 완고함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누라하다는 직접 부딪혀보고 후회해 봄으로써 이 말들이 결국은 자신도 타인도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 바꾸었을 때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아름답게 변모하는지 몸소 경험했습니다. 아누라하다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말은 그저 소리나 문장이 아니라 마음의 표출이라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 줍니다. 붓다의 가르침에도 말은 사람을 치유하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을 찌르는 칼날이 될 수도 있다. 말의 뒤에 있는 마음을 맑게 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일상에서 어차피 안 돼, 저 사람 탓이야, 쓸모가 없어 같은 부정적인 말을 습관처럼 내뱉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변에 누군가 그런 말을 해서 내 마음이 아팠던 기억은 없는지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작은 깨달음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누라하다가 그랬듯 우리도 오늘부터라도 마음의 거울을 닫고 조금 더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당신 탓이야 라고 하기 전에 무엇이 힘들었는지 들어볼까 하고 묻고 어차피 안 돼 라고 하기 전에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하고 격려할 수 있다면 그 변화를 통해 우리가 만나는 세상도 조금씩 밝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멀고도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누라하다가 직접 보여주었듯 변화의 열쇠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든 어떤 말 한마디든 내 마음을 조금씩 더 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성장 아닐까요? 그리고 그 성장은 비단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타인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을 조금씩 더 아름답게 빛내줄 것입니다.